자, 14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재원율 등록상 정정. 요 파트를 또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윤곽을 요렇게 잡아 놓으세요. 자, 등록상 정정은 요렇게 옆에다 바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약간 벌려서 요렇게. 자, 이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만 적어놔요. 옆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코스에 여기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옆백을 좀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등록상 정정 크게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무슨 정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이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고. 자,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과 직권 정정.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이렇게 루틴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라고요.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자, 등록상 정정 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별표가 5개고요. 그럼 집중타로 공략할게. 여기 직권정정 쪽에다가 요걸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여기에다 집중타를 노려야 돼요. 요 직권정정이 몇 개가 되느냐? 10개가 돼요. 10개.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자 30회 때는 직권정정 사유가 독자적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의문을 좀 가져야 돼. 크게 봐봐요. 등록상 정정 크게 무슨 측면이 있죠?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그럼 선생님, 저는 요 직권정정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소유자 신청은 왜 소유자 신청이 사실적 측면의 정정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써놨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준호. 여기가 뭐예요? 지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준호, 지웅이. 땅이 어디가 넓어요? 예. 그럼 이렇게 갔어요. 뭐가 바뀌었죠? 두 개가 바뀌었잖아. 경계 면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경계 면적이 바뀌면 어때요? 이때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관계는 누가 될까요? 시용이가 되죠.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 요거는 직권으로 정정이 안 돼. 뭐예요? 그때는 신청의 정정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지웅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지웅이의 승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줘. 그럼 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신청에서 경계 면적이 바뀌면 그때는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 무슨 측면이죠? 사실적 측면,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줄 수가 없어. 이때는 무슨 정정이다? 신청 정정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등기. 여기는 미등기. 공통점은 등기 그러지 말고 권리 이래봐. 그렇죠? 권리 이래봐. 권리를 이래봐요. 그러니까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의 정정에서 직권정정은 누가 잘못한 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을 때 정정사유가 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어때? 근거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도 가능해요? 써요. 자, 신청 정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도 가능해? 직권도 가능하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야. 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적소관청에 함부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는 뭐예요? 신청만 가능해. 그래서 지난주에 암기 코드가 하나 나오네요.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뭐예요?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미가신.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걸어봅시다. 이건 무슨 신청이죠? 소유자 신청.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그럼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요 밑에다가 써요. 제목 밑에다가 빨갛게. 자, 그래서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러면 다시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몇 페이지를 돌아가냐 하면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자고. 자, 몇 페이지가 있냐면 거기 128페이지로 가봐요. 자, 128페이지가 아니라 120. 자, 기본서 126페이지네. 자, 중간에 가니까 5번에 신청의 대의 찾았어요?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다음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하야하는 신청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대의 신청에서마다 제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강사들이 없어. 공시법 강사들이. 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지를. 그러니까 공시 선생이 저한테 물어볼 전화가 와요. 그 선생님, 왜 이게 대의 신청에서 제외됩니까? 라고 종종 질문이 오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지금 제 제자가 또 공시법 선생이 5분이 계셔요. 제 제자들이. 뭐요?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형님 저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왜 요거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느냐? 여기 봐봐요. 저 여기 읽어봐요. 신청. 여기 읽어봐요. 신청. 여기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 신청. 그럼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개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아마 우리가 이제 몇 개 큰 틀만 이번 달에 잡아 놓자고. 자, 1번에 가봐요. 그러면 이제 149페이지. 1번.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표시 행강 편찬하여. 토지의 표시. 149페이지. 맨 위에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자, 표시 행강 편찬하세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 밑에다 사실적 측면. 사실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토유자 신청에 한 신청줄 쳐놓고 그러면 가로 2번에 무슨 정정이 나오죠? 직권 정정이 나와. 별표 3개 딱 켜놓고. 그러면 직권 정정은 그러면 소유자가 잘못한 경우야. 소유자가 잘못한, 아니 미쳤어요. 지적소환청이 잘못한 경우. 읽어보면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적소환청이 잘못 다르게 한 경우. 그러면 또 하나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또 하나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그러면 다 해왔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봐봐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 줄 서라봐요. 동그라미 1번 결의서. 자, 동그라미 1번 찾아서의 결의서. 결의서라는 것은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다르게 동그라미 잖아요. 다르게. 누가 다르게 정리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직권정정이다. 사실 직권정정도 외울 게 없어요. 감각만 잡아놓으면. 자, 2번 가볼까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 없이 줄 서나봐요. 면적의 정감 없이 거기 뒤에 이치 정정. 자, 그러면 인치 정정과 관련돼서는 전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뭘까요? 자, 도면이라고 할게요. 도면. 요 도면 안에 여기 몇 필지가 있어요? 요 한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경계점 좌표가 다르게 딱 해놨어.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야. 근데 그러면 요걸 요렇게 이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요 한 필지를 요거 봐봐요. 요렇게 이치를 정정한 거야. 무슨 정정? 이치 정정.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치 정정은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권.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는 자기가 이렇게 뭐에 포인트를 잡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특히 몇 번을 보시냐 하면 9번을 봐봐요. 9번을. 자, 9번은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에 따른 등기안의 통지가 있는 경우. 요거는 자, 방주의 행강편을 꺼놔요. 방주의. 자, 맨 밑에 4번이 있죠.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만 뭐야? 이때는 직권정정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지가 왔다 해서 무조건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뭐예요?
합병은 잘못한 경우 이때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거기가 포인트예요. 올해 출제된다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그거는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시기상조야. 지금 당연은 내버려 둬요. 애우지 마세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로 가냐면 150페이지 맨 밑으로 가봐요. 자, 이번에 소유자예요.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그러면 밑에다 권리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이네. 권리적 측면. 그러면 가로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된 토지.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로 2번.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는 거기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요거는 신청만 가능해. 신청. 그래서 자, 그러면 두 군데를 형광펜 쳐놔야 되겠네.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신청. 두 번째 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건 이해해 보자고요. 자, 지적소관청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소유자만 열람할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청이죠. 자, 직권은 안 돼요. 근데 여기 주민등록등본이 과거에 있었는데 삭제가 되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거기 옆에다 암기코드 하나 딱 적어놔요. 옆에 방주에다가 읽어봐요. 미등기.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작년에 해커스에서 또 모의고사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셨고요. 자, 읽어봐요. 미가신.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 달에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요거는 한 60%밖에 안 끝내놨어. 100% 못 끝내요. 여기까지도 여기 더 붙이면 우리 형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놓으라고. 자, 여기까지도 아니고,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등록상 증정은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면 또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그러면 봐봐요. 애우기는 애웠어.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이렇게 또 지문이 등장해요. 등록상 증정 사이에는 제한이 없다. OX. X가 아니라 O예요. 왜 올까요? 사실, 권리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이제 그건 뭐예요? 실력 차이가 딴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가 차이가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상 증정은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론하고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 과정이 한번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록상 증정 사이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도 되고 사실도 되겠다. 그러면 여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까지. 소유자 신청과 다 직권. 등기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 언제나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대의 신청에서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다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이제 152페이지로 가봐요. 자, 152페이지 가니까 제6절 지적공부 정리 찾았어요? 예, 여기서도 루틴이 좀 필요해요. 등록상 증정처럼. 자, 제6절 위에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자, 좌측 방주에다 한번 써봐요. 저거는 좌측에 있네, 여백이. 자, 이렇게 써요. 자, 1번 쓰고 밑에다 2번 여백을 좀 띄워요. 이렇게. 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거기에다. 여러 개 다 해요. 자, 사실관계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이제 시커먼 걸로 써서 빨간 걸로 사이사이에다 붙이면 되겠죠. 처음부터 빨간 거 쓰면 전부 책이 빨갱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빨갱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 놓고 이제 여기에다 부연 설명을 달 때 그때 이제 봐봐요. 자, 지금 맹점은 지금 제일 먼저 잡을 게 읽어봐요. 무슨 관계죠? 사실관계, 권리관계. 다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사실관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누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나 이제 빨간 걸로. 지적, 소관, 정의.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어. 선대장, 후 등기. 옆에다 이렇게 해서 이게 등기 촉탁이구나. 그래서 등기 촉탁.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 등기소, 등기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치게 되죠? 대장을.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놔요. 화살표 놓고 일치시키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써주려고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작년 우리 형님님들이 써먹지를 못하더라고. 등기필 통지. 그래서 등기필 통지. 간단하게 한다면 등기필 통지야. 등기를 맡겼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선등기 후 대장. 이걸 간단하게 등기필 통지. 이걸 외우라고 그랬더니 써먹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27년 만에 나오네. 무슨 사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에다 가등기 쳐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변동이 돼야 돼?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만 통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요걸 미리 하나 써주는 거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등기. 등기법 62조 2에 있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가 제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요. 뭐가 변동이 생길 때만? 소유권 변경 사실. 그래서 작년에 해커스에서도 2.5점짜리가 2번 출제되고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저 앞 동네에서도 2번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용해 먹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해보자고. 등기필 통지를 풀어헤치니까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틀린 사람은 그냥 작사를 내야 돼. 작사를 내야 되는 거야. 작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묶어봐요. 자, 요거하고 중간에 묶어요. 그러면요,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선, 등기관의 공통점은 요거는 직권이야. 직권. 그래서 직권.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 얘가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얘가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잡아놔야 요 152페이지 이하를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직권은 뭐예요? 직권. 소유자 알아? 몰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통지.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관계.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게 그러니까 요 6절 파트는 뭐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 사실관계 변동이는. 그렇죠? 지번이 바뀌었어.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 선대장, 후 등기.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서마다 제외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6절을 읽어 나가야 돼. 그러면 요거 봐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읽을 때 읽어봐요. 사실 읽어봐요. 사실 요게 사실 밑바닥에 사실이 깔렸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권리금. 그러면 등기소는 권리. 요거 권리라는 걸 깔려있다라는 거. 그런데 봐봐요. 앞에 사실관계의 정리가 나왔는데 얘가 나오면 X야, O야? X죠. 얘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얘를 관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뭘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우리 요번에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 요번에 선제골을 넣었으면 이겼을지도 몰라. 왜? 체력이 딸리더라도 눈빛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그만 지적소환청이 요 대장을 보면 눈빛이 살아서 움직여. 막 반짝반짝반짝해요. 등기부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이게 에너자이저. 바람도 안 되네. 그렇죠? 자, 이게 사실관계만 보면 힘을 쓰는 거야.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게 무슨 척탁? 등기 척탁이야. 그렇다고 가고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즉 표제부를 수정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야? 등기관한테 건쳐라. 그래서 무슨 척탁? 등기 척탁.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점은 뭐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걸 이걸 잡아야 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이제 감각이 있는지 봅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OX. X. 이제 감각이 있는 거야. 읽어봐요. 소유자, 사실. 소유자는 권리. 그러면 사실하고 권리는 같거든. 다르거든.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 그럼 이걸 뭘로 건쳐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앞에가 사실이 나오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러 가죠. 이제 정리하러. 자, 거기 정리 절차를 한번 보죠. 맨 밑에 정리 절차. 자, 3번에 토지 소유자 이동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강 편차나 봐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 요걸 한번 읽어두고 나머지는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불은 그거야. 급한불은 요 페이지를 읽어나갈 때. 자, 오른쪽 가니까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 그렇죠. 봤어요? 그럼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척탁 형광펜 쳐놓고 등기 척탁은 다시 별표 3개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등기 척탁에다 별표를 3개를 딱 해놓고 별표. 자, 153페이지 가로 2번. 153페이지 가로 2번. 무슨 척탁? 등기 척탁. 하면 등기 척탁 안 쓰려면 그 밑에 가서 의 부분을 보죠. 등기 척탁이란 토지 이동으로 해서 토지의 표시 찾았다. 토지의 표시. 행강편차는 거기가 중심키네.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 치면 어디로 가? 등기 척탁. 아, 오케이.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척탁할 사항 몇 개가 있어요? 세어봐요.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쓸지도 모르네. 몇 개? 6개가 있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부 사실관계 변동이야. 그럼 여기에서 행강편 쳐놓게. 다만 신규 등록은 맞다. 제외. 그게 중요하다는 거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서 등기 척탁의 절차가 나오네요. 절차를 보니까 그게 한번, 자, 기억을 한번 보죠.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한서에 등기를 척탁한다. 이 경우 등기 척탁은 국가가 읽어요. 자기 거기 동그라미 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왜 자기만 나오면 읽으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자기 읽었더니 수강생이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무난했단지. 그래서 자기만 나오면 이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나오면. 그럼 자기가 뭔데? 국가잖아. 그럼 이런 근거를 왜 두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빨갛게. 뭐라고 써놨죠? 면세 근거야. 국가가 이런 조문을 있음으로써 세금은 국가가 안 내거든. 이게 바로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이 조문을 줌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다? 면세 근거가 돼. 만약 이 조문이 없다고 그런다면 세금을 내야 돼. 국가도. 무슨 근거? 면세 근거.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어요.
면세 근거 이렇게 적어놔도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만 나오면 항상 적어줘요. 면세 근거가 아니라 면세, 그쵸? 면세 근거. 참 미안해요. 제가 저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제가 마포에서만 뭐 계속 살아왔거든. 근데 언제까지 시골에서 살았냐면 언제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살았거든. 함양에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발음하고 이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표준어거든. 근데 이게 발음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면세 근거 전화가잖아요. 자, 면세 근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3번을 가봐요. 자, 154페이지 가로 3번. 지적 정리에 뭐가 나오죠? 통지 행강편잖아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죠. 통지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봐봐요. 읽어봐요. 간통. 해다오. 그래서 간통 성인 해다오. 그래서 읽어봐요. 간념의 통지는 통지와 성인. 이게 바로 뭐예요? 간념의 통지가 돼. 간념의 통지. 과거 사실, 현재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게 통지거든. 읽어봐요. 간통 성인 해다오. 나쁜 놈이죠.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통지? 간통 성인 해다오. 그러면 간념의 통지에는 뭐가 있다? 통지와 성인.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채무 성인은 뭐예요? 간념의 통지가 되네.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어사는 읽어봐요. 최거지만 거절한다. 뭐 의사 있죠. 의사는 뭐 신랑감으로 최고야. 근데 뭐예요? 나중에 사이코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고지만 거절한다.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는 각종의 최고와 각종의 거절. 나중에 헷갈려. 공부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간통, 성인, 해다오. 민법 시간에 뭐예요? 간접 나왔어. 그럼 우리 시간 간통, 성인, 해다오. 통지, 성인, 간념의 통지. 어사는 읽어봐요. 최고지만 거절한다. 그러면 최고와 거절은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자신하지 마세요. 26회 때도 다 틀려가지고 와서 26회 때 1번 민법 문제가 바로 뭐예요? 어사의 통지를 골라라. 이게 최고와 거절 이걸 고르라는 거거든. 자, 한 번 더 하고 가죠. 간통 성인에다오. 읽어봐요. 간념의 통지는 통지와 성인. 어사는 읽어봐요. 최고지만 거절한다. 그럼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시험장에 한번 가봐요. 헷갈리는지. 자, 그러면 통지라는 걸 이제 행강편을 쳐놓고요. 통지. 그러면 통지는 과거 현재 사실을 알려주거든. 왜 알려줄까요? 옆에다 써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 주는 거야. 자, 소유자가 모르면 통지 대상이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통지자가 알고 있으면. 그럼 벌써 뭐예요? 그러면 통지 대상 9개는 다 외웠네요.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통지 대상, 그러면 통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통지라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모르니까 알려주겠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다 써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소유자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면 만약에 통지 대상이 레벨 하 정도가 나온다면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뭘 찾아야 돼? 소유자 신청. 그러면 레벨 중급으로 올라가면 소유자 신청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5개 지문 중에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처리해 줘 버리거든.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통지 대상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몇 개? 세어봐요. 9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기억에 뭐가 보여? 직관, 통지. 니 언어 뭐가 보여? 직관, 통지. 디귿은 뭐가 보여? 직관. 지번 변경은 누가 변경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하잖아. 그러니까 직관, 통지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죠. 통지. 자, 행정구역 개편도 지적소관청이 하죠. 통지. 자, 시어제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그럼 통지. 자, 이용의 대위 동그라미, 대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읽어봐요.
지적소관상, 대장, 등기, 적탁. 어디에 알려줬어요? 등기소. 그러면 소유자는 알아 몰라? 몰라. 통지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9개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외울 게 뭘 외울 게 9개를 외워요. 외울 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8회 때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찾아라. 이게 28회 때 2.5점짜리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번에 가봐요. 2번이, 올해는 2번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 2번. 2번에 무슨 시기가 나와요? 통지 시기. 별표 3개 놓고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자, 15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 어제 멍게 먹었나? 그쵸? 멍게 좋았나? 멍게 먹었나? 자,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식구들 모셔놓고 어디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마포가전에서 뷔페 먹었습니다. 겁나게 비싸대요. 겁나게 비싸. 어머니가 뭐예요? 쌀 한 가마 먹어 치웠냐? 그러더라고. 쌀 한 가마를 먹어 치웠냐?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제 겸사겸사 했습니다. 애가 뭐 2월 14일 날 졸업하는데 수업을 나와야 되니까 졸업식도 못 가고 일단 뭐 생일도 생일이지만 뭐예요? 졸업식 축하한다고 미리 뭐예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사들이 인간고시를 못해. 사람고시를. 왜요? 집안일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 날 때 미리미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통지시기. 멍게 잡아먹는 멍 때린 사람이 두 분이 계셔. 자꾸 멍게. 어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어제 멍게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통지. 자, 기억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요. 그럼 며칠? 15일. 그러면 니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래서 통지 시기는 필요는 15일. 불필요하면 7일. 그래서 그거 올해 예상 문제야. 잘 잡아놔야 돼. 요거와 관련돼서는 일단 15일하고 7일만 감각을 먼저 잡아놓으세요. 나머지 사연은 다음 달에 하고요. 자, 3번을 갑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그 옆에다 요거 써놔요. 자, 요거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간주라고 제목 붙여요. 통지 간주. 통지 간주. 자, 통지 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있대 없대? 없대.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통지 간주를 이제 때려줘야 돼. 시군구 줄잖아요. 시군구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합니다. 민법에서는 뭘 배우죠? 자,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가실 없이 주소를 몰라. 무슨 송달? 이게 공시송달이라고 배워. 공시송달. 국내는 몇 주? 2주. 국외는 2개월.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자, 그래서 이제 통지 간주고요. 자, 이번에는 거기 밑으로 이제 오른쪽 가보죠. 오른쪽. 자, 토지 소유자 표시 변경에 관한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자,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뭐예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2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탄할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에 의한 소유자 정리 찾았네요. 특히 거기에 몇 번을 보냐면 이것을 한번 봅니다.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한번 쳐놓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놨어요. 근데 토지의 표시는 행강편을 가나요? 자, 거기에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키워드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 요 관계를 한번 봐봐요. 지금 등기부에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요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건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불법 통지를 하게 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읽어볼까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소관청의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불법 통지라고 그래. 불법 통지. 대장과 등기부가 불법한다고 통지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한번 볼까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통지해서 안 해서? 통지했잖아. 지금 불법 통지를 해줬잖아. 그럼 통지해줬죠? 그러면 등기관이 누구한테 통지해줄까요?
소유자한테. 그러면 소유자한테 건차라, 건차 신청하라 그러겠죠.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어.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알아서 뭐예요? 직권으로 변경. 그래서 나중에 직권 변경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지면 X다 오다. X가 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의 표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소유자 표시 봐봐요.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 꺼라 인마. 네가 왜 내 등기부에 관여하냐. 그냥 신경 꺼 인마. 알았어? 너는 토지의 표시만 신경을 써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토지의 표시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는 토지의 표시, 얘는 권리에다 신경 쓰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요것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요거 보면 뭐예요? 눈빛이 어때요? 동태 눈으로 바뀌는 거야. 동태 눈으로. 자, 지적소관청은 요거 보면 눈이 뜨이는 거야. 요거 보면 눈빛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3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자 놔봐요.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잘 따져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 의심이라고 써요.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의심이라고 써요. 의심 썼어요? 누가 의심을 했어?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자, 이제 여기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어? 등기소에. 등기소로 뭐하러 왔어? 등기부를 열람 확인하러 왔어.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이거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 거기에서 그래서 행간편을 까놨구나. 자,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봐요.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권리는 힘써 못 써? 못 써. 그럼 부탁조로 나올 때 강조해야 돼. 부탁조로. 그래서 끝에 가서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야 할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 거기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어디가 포인트야? 할 수 있다가 바로 거기가 중심키라는 거야. 자, 권리관계는 힘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부탁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가로 3번 찾았어요? 예,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불러줘봐요. 저는 이제 칠판을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 1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소유자 변동. 소유자 변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지금 권리 사실 이걸 똥 오줌을 못 가리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소유자는 권리야. 그렇죠?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권리. 그래서 소유자 정리 계리 이렇게 나오는 거야. 19회 때 2.5점짜리네. 19회 때 어떻게 나왔냐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변동에 대한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된다. 어때? X. 뭐요? 앞에가 걸리면 뒤에도 권리. 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급한 분은 이런 분에서 딱딱딱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를 붙였어. 뭐예요? 필지. 그래서 둘째 주에 우리가 배웠죠. 필지를 배워서 뭘 배웠죠? 양입지를 배웠네. 자,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이걸 어디에다 등록해?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그럼 여기에서 지적공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토지 이동이 됐으니까 무슨 정리를 배워서? 지적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 실경에서 뭐의 수단이 하나가 있어? 무슨 정량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적 정량.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마지막 장으로 가보죠. 자, 174페이지 제5장 무슨 정량? 지적 정량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네요. 참 마음에 드네. 1장 무슨 제도? 지적제도 청설. 제2장 토지 등록. 제3장은 지적 공부. 제4장 토지역 및 지적 정리. 제5장 지적 정량. 이렇게 나와요.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는 거기 지적청량, 뭐 제1절 서설, 지적청량의 대상과 청량 절차, 지적청량의 방법과 구분, 지적청량, 지적위원회와 지적청량 적부심사, 5절은 뭐라고 나와있죠? 지적청량 수행자가 나와있죠. 근데 지적청량에서 나올 게 딱 4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4개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 매년 출제되고요. 별표가 5개짜리네. 자, 그럼 두 번째. 자,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별표 5개네. 자, 지적 기준점 별표 하나짜리네. 자, 네 번째. 자,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자, 작년에 별표가 5개였는데 올해는 뭐예요? 별표가 떨어졌네. 별표 하나로 되고. 특히 그러면 올해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나올 가능성이 없네요. 자, 일단 코드는 잡아줬어요. 어디에서 이제 포인트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날려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몇 문제가 나오느냐?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많게는 3문제. 그러면 보통 이거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따로 나와서 2문제. 만약에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이쪽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커. 그래서 지적청량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되거든. 2문제에서 3문제까지. 작년에 2문제 출제됐거든. 예상외로 뭐에 똑같아. 요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출제될 거예요. 요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도 나가기 전에. 자, 한번 읽어봐요. 대상 읽어봐요. 절차 뭐예요? 기준점. 요거 절차 공통점은 에어라 이 소리나요. 공통점. 아, 그렇잖아. 아, 어떻게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제 뭐예요?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요령 있게 외우고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나오는지 그것밖에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지적 청량의 대상 국가가 정해놨는데 외워야 될 거 아니요? 절차 부분도 뭐 며칠 나오는 거 외워야지 뭐 별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봐봐서 요렇게 출제된다, 요렇게 출제된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공통점은 지적 청량이잖아. 그럼 지적 청량의 개념 잡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요거 몇 필지? 2필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3개를 동시에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거.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요밖에 없어. 어떻게 요령 있게 오고 어떻게 요령 있게 오고 어떻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건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몇 개 줄 한번 쳐놔보자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의 부분 잡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175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 가봐요. 의 찾았어요? 175페이지.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가 포인트야. 거기가 포인트야. 행강편잖아요. 거기가 경계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이야. 자, 지적 확정 청량 및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한다. 얘네들도 포함해서 지적 청량의 개념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자, 지적 확정 동그라미.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야지. 지적 확정에서 확정 행강편 쳐놓고 뭐가 튀어나와? 그렇죠. 공부된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이 튀어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재조사 청량은 가장 최근에 도입이라고 써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야. 그러면 지적 청량의 개념은 간단하게 한다면 여기 봐봐요. 지적 청량이란 읽어봐요. 뭐를 정하는 거다.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이에요. 지적 청량.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해갈 건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뭐야? 줄기를 좀 잡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갑니다.